그거 아시나요? 이미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영상 끝까지 한번 봐보시고 팁 꼭 챙겨가세요. 건축학과 실내 디자인학과 학생 혹은 실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부 투시도 제작입니다. 완전히 고퀄리티로 하려면 회사에서도 외주를 맡기긴 하지만 요즘같이 enscape, twinmotion, 루미온 등등의 실시간 렌더가 마구마구 실력을 뽑아내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실무 작업자들에게 일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땡땡아, 이거 샷 하나만 뽑아봐라. 금방 하지? 땡땡아 쌤, 패널에 조감도 하나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다음 크리틱까지 조감도 하나 뽑아놔요. 요즘 금방금방 나온다던데. 소장님이나 부장님 혹은 교수님은 툴이 빨라진 것만 알지 사람은 그대로라는 것은 모르시나 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막상 외부 툴 시도는 찍어야 되는데 그냥 막 하려니까 퀄리티는 안 나오고 그래도 칼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속성으로 준비한 본격 외부 툴 시도 찍을 때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3가지 입니다. 그럼 바로 가봅시다. 첫 번째, 모델링에 최대한 시간을 쏟습니다. 아니 야근 안 하는 법이라면서 모델링에 최대한 시간을 쏟으라니까 이거 사기꾼이네 하고 지금 뒤로 가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enscape, twinmotion, 루미온 등등의 실시간 렌더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들의 빠른 렌더 타임 아닌가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건축 투시도에서 퀄리티는 들인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렌더가 돌아가는 시간을 뺀 시간 말입니다. 투시도 작업엔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부 투시도에서는 크게 보면 모델링과 렌더링 설정 파트 2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부 투시도는 모델링의 영역이 조금 더 많아요. 생각해 봅시다. 렌더링이라는 것 자체는 빛의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럼 이 빛이 반사되고 연산될 때 어떤 객체가 필요한데요. 그게 외부 투시도에서는 신에 걸리는 혹은 반사되는 모든 모델링입니다. 주인공이 되는 본 건물이 있을 것이고 그 주변의 건물들, 건물 앞의 도로, 자동차,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인도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렌더 타임이야 enscape를 쓰면 3에서 5초 정도로 압도적으로 빠르게 나오니까 우리는 이 세이브된 시간을 모델링에 투자하자는 말입니다. V-Ray를 쓴다면 3에서 5시간 혹은 큰 사이즈로 뽑을 때는 10시간 정도 걸리긴 하니까 10시간 대비 3에서 5초 이 세이브된 시간을 한번 모델링에 투자해보세요. 당연히 본 건물은 최대한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큰 스케일에서 보이지도 않을 작은 파츠 하나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잡은 씬에서 봤을 때 걸릴 것 같은 애들이라면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 건물의 디테일, 연석, 도로 표지판, 신호등, 도로 주변 건물 등등 정말 많겠지요.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해요?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억해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장 네이버 지도 혹은 구글 지도로 가셔서 스트리트 뷰를 보고 따시면 됩니다. 디테일은 이런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모델링을 채워주는 요소들을 넣어주자. 이제 모델링이 어느 정도 됐다면 주변을 채워주는 요소들을 넣어봅시다. 이때 요소는 모델링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친구들로 사람, 나무, 자동차 등등 여러 소스들을 이야기합니다. enscape의 경우 SL 라이브러리의 City Props에 가시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채워가면서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어 줍시다. 사람들은 혼자 다니기보다 여러 명에서, 나무는 똑같기보다 조금씩 변주를 주면서, 자동차는 적당한 변주를 주면서 말이죠. 세 번째, 분위기를 잡아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렌더링 설정을 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막 설정 값을 잡지 마세요. 먼저 잘 찍은 사람들은 렌더링 혹은 건축 사진 중에서 내 건물과 비슷한 크기 혹은 비슷한 조건을 가진 레퍼런스를 뽑아보고 그 레퍼런스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 건물, 내가 찍을 건물이 어떻게 하면 이 레퍼런스와 비슷하게 나올지 혹은 조금 더 발전시킬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구상해보세요. 이후에는 최대한 분위기를 비교해보고 생각해보면서 한번 잡아봅시다. 노을진 하늘이 나올 수도 있고 여름에 새파란 하늘이 나올 수도 있고 밤이 되기 직전에 푸르스름한 저녁 하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가까워지게 한번 값을 잡아봅시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퀄리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인 색감도 중요하지만 재질값도 중요합니다. 특히 전면 유리인 커튼월 건물의 경우에 이게 더 두드러지는데요. 이때는 유리 본연의 색감과 반사값들을 조절해 주시고 여기에 반사되는 배경 HDR의 색감도 중요합니다. 어때요? 참 쉽죠? 말을 풀어놔서 그렇지 몇 번 해보다가 감 잡으면 프로세스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대신 이러한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시간을 투여하고 디테일을 쌓아 나갈수록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이라서 정량적인 시간 자체가 적다면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포기하셔야 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도 엔스케이프 같은 실시간 렌더러를 사용하면 렌더 타임으로 시간 날리는 시간이 적어지니까 그 세이브된 시간을 이 퀄리티 높이는 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어진 시간 내에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니까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내가 모델링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 사물 배치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 렌더링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합해서 마감까지 남은 시간보다 조금 더 적으면 좋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한번 시간을 배분해 보시고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똑똑하고 이미 렌더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위 프로세스를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으시다면 엔스케이프 사용 설명서 3.4 보충 빌딩편 혹은 레터스의 엔스케이프 사용 설명서 혹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부트캠프도 한번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작업하다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엔스케이프 커뮤니티에도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주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